CBDC가 발행되면 비트코인의 위협이 될까요? 오히려 달러 체계의 위협이 되지는 않을까요?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 중국은 CBDC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은 이에 맞서서 달러 CBDC를 발행할까요?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CBDC 발행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CBDC가 무엇일까요? 개념부터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CBDC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의 약자입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이죠. 이름 그대로 각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현금, 이 종이돈을 디지털로 바꾸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 세대는 종이돈을 구경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CBDC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 CBDC를 발행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화폐의 디지털화에 대한 구상은 이 ICT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겁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각 국가들의 CBDC 개발에 본격적인 박차를 가하게 된 이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2019년 6월에 발표된 리브라 프로젝트입니다. 리브라 프로젝트는 당시 전 세계 25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던 현재의 메타, 즉 페이스북이 주도한 디지털 통화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 가능한 디지털 통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리브라는 중앙은행의 통제 없이 발행되는 디지털 화폐였기 때문에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엄청나게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브라 프로젝트의 영향력을 줄이고 기존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프로젝트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결국 리브라 프로젝트는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DM이라는 프로젝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삐걱대고 있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들의 핵심 멤버들이 이탈해서 앱토스, 수이 같은 프로젝트들을 론칭합니다. 2020년 국제결제은행을 중심으로 6개국 중앙은행이 CBDC 프로젝트를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스위스, 유럽연합, 영국, 캐나다, 일본, 스웨덴이죠. 현재 CBDC를 가장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먼저 CBDC의 발행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죠. 애틀랜틱 카운슬에 의하면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114개국이 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물론 한국도 포함이 되죠. 자, 이들 가운데 10%는 CBDC 네트워크를 출시했습니다. 16%는 파일럿 단계에 있고 30%는 개발 중이고 27%는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그냥 검토 중입니다. 114개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CBDC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러시아, 싱가포르, 그리고 중국입니다. 가장 발전한 나라는 중국이죠. 자, 그리고 이들 중에서 브라질, 러시아, 중국은 브릭스 국가입니다. 브릭스 국가를 중심으로 탈달러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CBDC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중국의 CBDC 이름은 DCEP입니다. DCEP는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NFC 기술을 통해서 이 두 개의 장치가 서로 가까이 닿아 있을 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가맹점의 결제 단말기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자, 그리고 펑이펑이라는 기술도 있습니다. 서로의 스마트폰을 부딪히면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국은 이 CBDC를 국경 간 거래에 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있는 거죠. 즉, 기축통화의 지위에 도전하고 있고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중국의 국가 신뢰도가 미국처럼 아직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CBDC 개발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을까요? 다른 국가들이 열심히 CBDC를 개발하는 약 2년 동안 미국은 CBDC 도입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달러가 지닌 국제적 지위와 금융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리고 워낙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디지털화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DCEP가 실용화 단계에 빠르게 접어들면서 이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결제 시스템 CIPS를 필두로 한 이 위안화 경제 블록이 구축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도 위기감을 느끼고 방향성을 바꾸었죠. 2022년 1월 연준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국 달러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이 CBDC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2월 보스턴 연방준비은행과
세계 최고의 공대 MIT가 손을 맞잡고 해밀턴 프로젝트 1단계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인 3월, 바이든 대통령이 CBDC, 암호화폐 등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및 정책 방향을 신속히 모색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미국은 프로젝트 시더라고 하는 CBDC 프로그램을 현재 활발하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국적 결제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블록체인 기반 프레임워크를 구축했죠. 미국은 분산 원장 기술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지만 암호화폐의 주요 기술들을 접목했습니다. 자, 그러면 CBDC 도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CBDC 도입은 사실 기술보다는 정책적인 문제가 훨씬 중요합니다. CBDC 도입을 고민하게 만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프라이버시, 즉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CBDC는 모든 현금 흐름과 돈의 사용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UFC 해설위원이면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팟캐스터 조 로건도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달러는 개인의 사회적 신용평가와 연동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의 모든 행동은 추적 가능하며 만약 개인이 사회 규정을 어기면 손쉽게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상업은행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 미국이 주저하는 이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CBDC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바로 개인의 지갑으로 쏘아주기 때문에 상업은행을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이 예금으로 조달한 자금을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이 예대맞은 비즈니스를 앞으로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모색하지 못하는 은행은 차츰 도태됩니다. 세 번째, 양적 완화와 같은 유동성 공급 수단을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이돈보다 더 쉽게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현재보다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째는 기존의 화폐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새로운 형태의 금융 범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들을 모두 다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선진국 중에서 CBDC 발행을 공식화한 나라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CBDC는 비트코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결제 수단으로만 봤을 때는 이 비트코인보다 CBDC가 강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현재 디지털 통화보다는 가치 저장이라는 정체성이 더 강해졌죠. 자, 따라서 달러나 디지털 달러와 대립각을 만들 명분이 적습니다. 물론 결제 수단으로서도 비트코인은 충분히 공존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플랫폼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향후에는 메타버스에서 그 존재감이 부각되겠죠. 또 하나는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는 CBDC를 얼마나 사용할까요? 반면에 이 미국이 CBDC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면 달러 패권이 위험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칼럼니스트인데요. 마이클 케이시라는 분의 의견을 좀 발췌해 봤습니다. 자, 이 마이클 케이시는 국가가 CBDC를 직접 교환할 수 있는 프로토콜 기반의 상호 운용성이 국제 통화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요. 미래의 특정 날짜에 특정 금액의 통화를 특정한 환율로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환율 선도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기반 에스크로 구조에 암호학적으로 잠그면 혁신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뭔가 엄청 복잡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령 브라질 농부와 중국 양돈업자가 서로 사료 공급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계약 시에 양측은 고정된 해알과 위안 환율을 공급에 따라서 합의하는 겁니다. 즉 변동성을 최소화해서 서로 고정된 환율을 정하는 거죠. 자, 이걸 갖다가 스마트 컨트랙트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사료가 중국에 도착하면 이 해당 자금이 자동으로 브라질 농부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지면 어느 한쪽이 자금이나 상품을 전달하겠다는 이 상대방의 약속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그 조건이 다 이루어진 거죠. 이 모든 과정이 P2P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수출업자나 수입업자는 다른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무역 거래 기간의 통화 변동성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고정 환율을 적용했으니까요. 자, 이런 구조를 만들었을 때 달러가 개입할 여지가 있을까요? 네, 달러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 준비 통화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더 많은 무역 계약이
위안화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죠. 거기다가 브릭스라고 하는 이 경제 공동체 변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달러의 점유율은 점차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CBDC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